정실장님이 강의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상담이에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저도 이제 치과에 근무한 지가 그러니까 개원가에 근무한 지 20년째예요. 2000년에 수련을 마치고 나와서 이제 20년째 됐는데 이제 뭐 여러 직원들이나 이제 우리 병원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직원들 성장하는 것들 보면은 처음에 이제 뭐 신입으로 들어와서 진료 익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혼나다가 진료에 좀 익숙하다 보면 어느새 뭐 3년차, 4년차 되고 그러면 조금씩 상담하다가 위가 다 나가면 이제 오늘 갑자기 네가 상담해야 된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중간중간에 물론 이제 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뭐 세미나도 듣고 또 이제 책임감 있는 분들은 내가 나가면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게끔 미리미리 이제 후배들을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은 체계적으로 이제 잘 배우기가 힘드니까 우리 네트워크에서는 사실은 예전에는 세미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중급연차 세미나 뭐 실장 세미나 이렇게 해가지고 연간 1년 코스를 만들어서 하기도 했는데 이제 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계속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이제 세미나를 굉장히 줄였는데 요새 이제 좀 다시 뭐 병원들이 어려운 면도 있고 또 바뀌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상담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고 사실은 상담을 처음 하거나 아직 안 한 사람들 위주의 내용이라서 지금 실장님들도 몇 분 계시는데 뭐 전혀 들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가셔도 상관없으니까 가도 돼요. 시작할게요. 이제 오늘 하는 거는 체어사이드에서 환자의 마음을 얻는 상담 부분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상담실에 환자를 들어가서 풀마우스 케이스라든지 교정 환자들을 데리고 상담을 할 일은 없잖아요. 그죠? 대부분 여러분들이 시작한 상담이라고 하는 거는 체어사이드에서 뭐 구안이라든지 교정 환자라든지 이 환자들을 진료하는 도중에 발견된 충치라든지 아니면 뭐 일반 환자인데 뭔가를 더 권해야 되는 상황에 닥쳤을 때 하는 상담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상담의 시작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상담은 상담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체어사이드에서 하는 상담이고 그래서 체어사이드에서 어떻게 환자의 마음을 얻을지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순서는 이제 순서도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흐름으로 흘러가는지 두 번째로 이제 구매의 원리 1, 구매의 원리 2, 그 다음에 상담의 기본적인 팁들 그 다음에 최고의 상담자 되기 이렇게 5가지 순서로 구성을 해봤어요. 상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정의를 내리기가 되게 뭐 어렵고 포괄적이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겠죠. 근데 어쨌든 잘은 모르겠지만 상담은 아트 앤 사이언스 같아요. 그래서 확실한 부분도 있고 정말 예술적인 부분도 있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고 일어나는 일들이 있으니까 아트 앤 사이언스인 것 같아요. 아트는 재질이 있어야지, 재주가 있어야지, 소질이 있어야 잘할 수가 있는데 사이언스는 기술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생길 수가 있고 기술이 늘어나면 어느새 예술도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상담이라고 하는 거는 아트 앤 사이언스인데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에 우선 집중을 해야겠다. 상담의 목적은 뭐죠? 상담의 목적은 이것도 역시 정의를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상담의 목적은 판매예요. 판매. 상품이든지 치료든지 이걸 사게 하는 게 상담이에요. 다른 건 없죠. 상담의 목적은 판매. 그럼 상담자는 뭐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상담자는 파는 사람, 판매원이죠. 셀러가 되는 거죠. 세일즈맨. 그래서 상담은 파는 거고 상담하는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세일즈맨이다. 이 세일즈맨이라고 하면 굉장히 우리가 영업직 사원은 왠지 사무직에 비해서 좀 낮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판매, 우리가 세일즈맨 이렇게 생각하면 좀 거부감을 가질 수 있는데 실제로 상담은 판매하는 거가 전부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뭐 안 좋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처음에 상담을 하라고 하면은 이제 대부분 이렇게 하죠. 이제 여러분들이 치어사이드에서 하는 상담을 원장님이 보고 이제 뭐 5일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15번 C2, 17번 C3, 뭐 24번 C1. 그래서 16번은 뭐 인레이 해야 되고 17번은 RCT 크라운 해야 되고 15번은 레진 해야 돼. 이렇게 이제 5일을 하고 떠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환자한테 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게 여러분들 상담의 출발이에요, 대부분. 그죠? 그럼 여러분들 이제 뭐라고 상담을 하죠? 물론 처음부터 타고나기를 상담을 잘하는 사람들은 잘하겠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장님 가자마자 자, 이 치아는 충치가 뭐 2급 충치이기 때문에 인레이를 해야 되고요. 인레이는 세라믹 인레이와 뭐 골드 인레이가 있어요. 세라믹 인레이는 33만 원이고요. 골드 인레이는 35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치아는 1차 충치이기 때문에 레진을 해야 되는데 레진은 12만 원이에요. 이 치아는 충치가 심하기 때문에 신경치료 해야 되고 신경치료하면 보험 비용이 들고 신경치료한 다음에 코어를 하고 씌워야 되는데 그 비용은 뭐 8만 원에 55만 원이에요. 이렇게 하고 끝이에요. 처음에 상담을 하게 되면. 왜냐하면은 상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비용 상담이 상담의 전부라고 처음에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지. 근데 이제 상담은 비용 상담이 가격 상담이 상담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로 조금 더 발전을 하면 상품에 대해 상담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이제 자기 치과 지식이 이제 생겼으니까 RCT는 뭐고 어쩌고 저쩌고 첫날에는 뭐라고 골드 인레이는 어떻고 레진 인레이는 이렇고 세라믹 인레이 이런데 예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세라믹 인레이가 강도가 강해져가지고 지금은 좋아요. 막 아는 거 이제 신나서 얘기를 하는 거죠. 남자분이니까 아무래도 식는 힘이 강하겠죠. 골드 인레이를 하는 게 어쩔까요? 자기가 아는 치과 지식을 막 신나게 이제 설명을 하죠. 보이니까 세라믹 인레이로 하고 안 보이는 상악은 골드 인레이로 하고 이렇게 이제 상담을 또 하기 시작하죠. 그죠? 잘하는 거예요. 아까보다 발전을 했죠. 그렇지만 이거는 상품을 설명하는 거지 상담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결합이 되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비용 얘기하고 상품 얘기하고 끝. 이건 상담이 아니라 그냥 설명이거든요. 상담이라고 하는 거는 가격 상담이나 상품 설명이 아니라 팔아야 되니까 내가 이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거죠. 마음을 얻는 것이 상담. 마음을 얻어야지 내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 내 마음은 이걸 지금 팔아야 되는 거죠. 우리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상담이라고 하는 거는 가격 상담도 아니고 상품 설명도 아니고 상담의 마음을 얻는 거다. 왜? 그래야지 팔 수 있으니까. 단순한 거예요. 상담은 파는 게 목적인 거고 잘 팔려면 마음을 얻어요. 자, 판매의 원리, 구매의 원리. 나는 판매지만은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판매가 아니라 구매죠, 구매. 그래서 판매의 원리와 구매의 원리를 같이 이해를 해야 되죠. 맨 처음에 모든 상담의 출발은 이 사람에게 이것이 필요하다. 너에게는 이러한 욕구가 있다. 너에게는 이러한 욕망이 있다라는 거를 일깨워줘야 돼요. 필요를 느껴야지 비로소 상담이 시작이 되는 거야. 너가 이가 많이 썩어서 그냥 두면은 안 돼. 왜 안 돼? 아플 거야. 아니면 나중에 이를 뽑게 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임플란트를 하거나 아니면 죽어. 뭐 이렇게. 네가 이거를 하지 않았을 때 뭐 최악의 상황이라든지 넌 이거를 해야지 먹을 수 있어. 이렇게 필요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것이 상담의 출발인 거지. 필요하지 않으면 우리는 물건을 사지 않으니까. 우리가 필요하지 않는 물건, 우리가 욕망하지 않는 물건을 여러분들 사요? 거기에 돈을 지불해요? 그러지 않죠. 내가 필요하니까 내가 이걸 갖고 싶은 욕망이 생겨야지 비로소 관심을 가지고 산단 말이죠. 그래서 필요에 대해서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그 필요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이따가 또 이제 자세히 나오겠지만은 종류가 있어요. 필요를 환자가 혹은 구매자가 깨닫게 되면 그때 제품에 대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충치의 심각성에 대해서 깨닫게 한 다음에 비로소 그래서 이러이러한 치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넘어가야지 처음부터 인레이가 필요하고 레진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면은 괴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필요를 먼저 인식시킨 다음에 제품에 대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비로소 제품,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치과지식 자랑해야지. 뭐 세라믹 인레이, 뭐 레진 인레이, 뭐 골드 크라운, 뭐 지르코니아 크라운, 이런 이제 제품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죠. 제품의 특징이라든지 장점이라든지. 그럼 비로소 제품에 대해서 이제 사람이 관심을 가지게 되죠. 제품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 구매할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구매 의지가 생긴 거예요. 구매 의지를 파악한 다음에 비로소 가격 상담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격은 맨 마지막에 숨겨놓고 있는 거예요. 가격은 맨 마지막에. 저는 20년 동안 한 번도 내 입으로 가격을 먼저 얘기한 적이 없어요. 환자가 먼저 가격을 물어보도록. 환자가 먼저 가격을 물어볼 때까지 이 사람이 관심을 갖게끔 만드는 거죠. 안 물어보면 안 보내는 거죠. 물어볼 때까지. 아무튼 이건 농담이고, 우리가 관심이 있으면은, 우리가 물건 사러 갔을 때 관심이 있으면은 우리가 물어보잖아요.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얼마에 물어보잖아요. 그치? 마찬가지. 치과에서도 내가 먼저 비용을 해야 하는 순간도 오지만은 그 전에 이 사람이 먼저 물어볼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사람이 구매 의지가 있다라는 거를 확인을 한 다음에 비로소 가격 상담을 시작을 해야지. 이 사람이 이 물건에 필요도 없어. 이 물건을 구매할 의지도 없는데 가격에 대해 얘기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구매 원리 순서는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맨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필요에 대해 인식시켜주는 건데, 그 전에 필요한 게 뭐죠? 아까 직장 상담할 때 나온 것처럼 레포를 형성을 해야 되죠. 레포가 없이는 대화가 시작될 수가 없으니까 레포를 먼저 무조건 만들어 놓고 필요에 대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달라붙는 것이 마무리. 가격 상담한 다음에 상담을 마무리해야 되죠. 요게 이제 상담의 혹은 판매의 순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너무 많으니까 그냥 핵심은 이거예요. 레포를 형성한 다음에 필요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그럼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한 다음에 구매 의지가 생기면 가격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레포를 형성하고 다시 복습하는 거예요. 필요를 느끼게 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그때 비로소 제품에 대해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가격 상담을 하고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오일을 하고 가면 여러분들 빨리 레포를 형성해야 돼요. 물론 그 전에도 기다리는 동안 레포가 형성되어 있다면 더 바랄 나위 없겠죠. 그 다음에 필요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러이러한 충치가 있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너가 이걸 치료하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 치료했을 때 어떤 좋은 점이 일어나는지, 그렇기 때문에 네가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를 느끼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비로소 그럼 치료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다, 그게 제품이죠. 제품에 대해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구매 의지가 느껴지면 그때 비용에 대해서 이것은 얼마고 이것은 얼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상담의 순서라는 거죠. 레포는 모든 상담의 시작이죠. 레포는 다른 말로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어떤 관계를? 나는 당신의 친구이다, 당신 편이다 라는 걸 만드는 게 레포인데, 치어사이드에서 레포를 형성하려면은 병원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중이고 갑자기 이 사람을 붙잡고 내가 레포를 막 1-20분 시간을 쓰면서 형성할 수가 없죠. 빠른 관계 형성이 필요한 거예요. 빠른 관계 형성. 어떻게 빠른 관계를 형성을 할 수 있을까? 빨리 공감대를 찾아야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까 말한 필터링이 나오죠. 필터링에서 이 사람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겹쳐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를 파고드는 거죠. 같은 동네에 산다든지 여러 가지 찾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같은 고향이라든지 이런 것만 알고 있어도 금방 뭔가 이렇게 이 사람은 나랑 관계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그게 어렵다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뭐 표정이라거나 말하는 거를 따라만 해도 그 순간에 동기화가 이루어져. 우리 아이폰 컴퓨터랑 연결을 하면 동기화가 되잖아요. 동기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동기화. 그래서 시간이 없을 때는 그 사람이 하는 행동, 제스처, 표정, 말투, 단어 이런 것들만 따라해서 동기화가 되고 그 순간에 레포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빨리 형성을 해야 되니까. 두 번째로 아까 나왔던 필요, 욕구, 욕망을 불러일으키기.
어떻게? 일단은 인간의 필요나 욕구나 욕망은 굉장히 다양해요.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정말 빙산의 일각이고 사람마다 필요로 하는 부분들은 엄청나게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다양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그것들이 이 사람이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접근을 해야겠죠. 이 사람은 이뻐지기 위해서 치과에 왔는데 잘 먹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미백 환자한테 충치 치료를 먼저 권하면 안 되는 거죠. 미백을 하고 그 다음에 충치를 해야 되겠죠. 자,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사람은 최악을 피할 필요가 있어요. 악화의 방지. 그러니까 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 뭐 루트레스트를 방치했을 때, 부종교합을 방치했을 때 점점 나빠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나빠지는 걸 사람들은 피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하는 것이 최악을 피할 필요예요. 그래서 겁을 주는 거죠. 너 그대로 두면은 아까 말한 대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죽기 싫으면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 해야겠죠. 부족한 것의 체험. 너 지금 여기 약간 부족해. 이것만 더 채우면 너 완벽해질 수 있어. 체험의 필요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줘야 되고, 마지막에는 지금도 뭐 어느 정도 웬만하지만은 미용 치료라든지 미백이라든지 이런 뭐 안미 교정 같은 것들은 좀 플러스 돼서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더함의 욕구인데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욕구를 다 가지고 있고 세 가지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환자 케이스에 따라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지금 최악을 피하는 건지 아니면 좀 더 나아지게 하는 건지 아니면은 더해질 필요가 있는 것인지를 파악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필요에 대한 욕망을 불러일으키도록 해야겠죠. 이건 이제 대화의 예죠. 이것을 구매하지 않으면 뭐 치료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신경치료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발치를 하게 될 거다. 뭐 틀니를 하게 될 거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발치, 틀니 이런 거 두려워하잖아요. 틀니를 해야 된다고 겁을 주면 하겠죠. 당신에게 지금 이것이 부족하다. 당신에게는 이것이 필요하다. 당신에게 이것이 문제다. 뭐 다른 건 다 완벽한데 이거 하나만 문제야.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당신은 더 건강해져야 한다라든지, 당신은 더 젊어져야 한다. 당신은 더 예뻐져야 한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환자의 필요나 욕구, 욕망을 불러일으켜야겠죠. 환자한테 치료에 대해 설명을 할 때 여러분들 당연히 하고 있겠지만 구강 카메라 이용해서 사진 찍어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뭐 페리라든지 파노라마에서는 캐리어스가 잘 안 보이잖아요, 사실. 그죠? 페리라든지 바이트윙 같은 거 찍어서, 바이트윙은 정말 치과에 크게 도움이 되는 진단법인 것 같아요. 바이트윙을 찍으면 보이지 않는 부분에 프락시말 캐리어스를 찾을 수가 있고, 프락시말 캐리어스는 치과의 꽃은 뭐죠? 치과의 꽃은 인내예요, 인내. 치과의 꽃은 인내. 인내, 바이트윙이 없으면 인내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체어사이드 상담에서 제일 많이 해먹을 수 있는 게 인내이거든요. 프락시말 캐리어스. 그러니까 무조건 바이트윙. 오랜만에 왔거나 신안이 오면은 파노라마보다 중요한 게 바이트윙. 시각적인 자료가 중요해요. 보여주면은 사람들이 믿고 깨닫고 필요하다라고 느끼게 되니까 시각적인 자료가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유도할 것인가. 그래서 뭐 당연히 당신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이런 상품이 있다, 이런 치료들이 있다라는 설명을 해주면 되겠죠. 이 제품은 뭐 치료를 채워줄 것이다, 이러한 장점이 있다는 특징인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상담의 내용들인 거죠. 치료, 뭐 인레이라든지 라미네이트라든지. 근데 이제 정형화된 것들 있잖아요. 뭐 총체 치료하면 레진하거나 아니면 인레이하거나 아니면 RCT 크라운하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는데 앞니가 뭔가 좀 이쁘지가 않아. 이럴 경우에는 딱 치료가 정형화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잖아요. 뭐 교정을 할 수도 있고 미용 치료를 할 수도 있고, 미용 치료가 뭔지 알죠? 뭐 라미네이터라든지 뭐 울세라미라든지 그것도 여러 가지 이제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라미네이터를 할 수도 있고, 요새 뭐 무삭제로 하는 라미네이터도 있고 울세라믹도 있고
뭐 미백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환자의 상태나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형화되지 않은 상품들을 소개를 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의 이제 실력이 키워져야겠죠. 시야가 넓어지고. 똑같은 환자를 데리고 오더라도 의사도 마찬가지죠. 1년차 의사가 봤을 때랑 5년차 의사가 봤을 때, 10년차 의사가 봤을 때 치료 계획이 다 달라지죠. 왜냐하면 보는 시각이 점점 이제 좀 커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형화된 것만 생각하지 말고 원장님이 얘기한 것만 보려고 하지 말고 더 플러스 알파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는 이제 능력들을 키워야 돼요. 저도 이제 병원에서 제가 오일을 하거나 이제 뭐 했을 때 우리 스태프들이 제가 보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충치 치료뿐만 아니라 이제 뭐 충치나 뭐 일반 진료만 생각을 했는데 뭐 다른 게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시야를 점점 넓혀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원장님이라든지 실장님한테 얘기를 해준다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어찌됐건 역시 이제 제품에 대해서도 그냥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치아색 나는 게 있고 뭐 금색이 있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병원에다 뭐 우주선 있잖아요. 우주선, 그죠? 우주선 갖다가 보여줘가지고 이렇게 생겼고 저렇게 생겼고, 아니면 이제 자료집 있잖아요. 자료집 사진들 보여주면서 설명해주면 훨씬 더 낫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말로 하는 것보다 시각적인 자료를 동원해서 설명을 하면 사람의 이해는 16배, 15배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된다고 하니까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야겠죠. 자, 제품에 대해서 드디어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아, 인내인. 관심을 갖는 거를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이 사람이 질문을 하기 시작하죠. 이 사람이 궁금해하기 시작해. 인내인은 뭐죠? 뭐 치아색 나는 건 뭐예요? 뭐가 있다던데? 뭐 레진은 뭐예요? 뭐 신경치료는 뭐예요? 신경을 죽이는 거예요?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일단 닦인 거죠. 이제 이 사람은 관심이 있다. 비로소 구매 의지가 발생했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조금만 더 당겨오면 이 사람이 시작하겠죠. 그래서 구매 의기를 여러분들이 알아채고 그걸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톡톡 던지는 거예요. 뭐 어머니 언제부터 치료를 시작할까라든지, 뭐 오른쪽부터 하는 게 좋겠죠 라든지, 간단한 것부터 하는 게 좋겠죠, 오늘은 이걸 먼저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식으로 툭툭 한마디씩 던지면서 비용 상담하기 전에 이미 우리는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 라는 마음이 들은 다음에 비용 상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할지 말지 망설이는 상태, 혹은 나는 안 하고 갈 거야 라고 하는 상태에서 들어가는 비용 상담은 시간 낭비자, 여러분들 입만 아픈 거지. 그죠? 제가 이제 중간중간 약간 말이 낮춰질 수 있는데 이해를 해주시고, 어쨌든 비용 상담 들어가기 전에 계약서는 쓰지 않았지만은 우리는 할 거야. 그치? 할 거지 엄마? 할 거지 어머니? 이런 암묵의 동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질문이 서로 오고 가야지만 이 상담이 성공을 한 거라는 거죠. 단 하나 뭐 레진을 하나 하더라도, 그치? 오늘 하는 게 좋겠죠? 뭐 간단하니까 오늘 해야겠죠? 그럼 넘어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다 보면. 그죠? 왜냐하면은 아까 레포를 잘 쌓았고 우리는 친구니까. 우리는 같은 편이니까. 나는 네 편이니까. 아시겠죠, 여러분들? 절대로 비용은 먼저 보여주면 안 돼요. 비용은 맨 나중에 한다고 했을 때 그때 까는 거지. 그래서 구매 의지를 톡톡 던지면서, 여러분들 톡톡 질문을 던지면서 하게끔 끌어오고 이 사람의 마음을 확인을 해야겠죠. 아까 말한 대로 이 사람이 얼마예요? 라고 묻기 시작하면 이건 이제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때 비로소 가격 상담을 하는 거죠. 가격 상담을 한 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하고, 뒤에 가격 상담은 조금 더 다시 나올 거예요. 마무리는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할 수 있죠. 성공한 상담의 마무리가 있고 실패한 상담의 마무리가 있겠죠. 성공한 상담은 이 사람이 하기로 했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돼요. 확정은 이 사람이 돈을 냈거나 아니면 뭔가 시작을 했거나 깎았거나 혼을 떴거나 뭔가를 했을 때요. 그 순간까지 방심하면 안 돼요. 알았죠? 그 순간까지. 그래서 빨리 입안에 뭘 넣어야 돼요. 최고의 빨리 뭘 넣어야 돼요. 마취를 하거나. 대부분의 경우에 마취를 하고 그냥 가는 사람은 전 한 번 봤어요. 20년 동안. 대단한 사람이에요. 빨리 입에 넣거나 아니면 빨리 카드를 받아야지. 제가 원래 이렇게 상업적인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과장되게 표현을 하는 걸 뿐이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어쨌든 치료 시작과 비용 지불이 마무리예요. 실패한 상담.
대부분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막 성공을 하지 못해요. 실패를 하게 되는데, 실패를 하는 건 여러분 탓이 아니에요. 연구에 의하면은 사람들은 무언가를 제의받았을 때 무조건 6번 중에 5번은 거절을 한대요. 그러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상담을 거절한 거지, 여러분이 상담을 잘못했기 때문에 거절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요. 그렇지만은 다음에는 더 잘해야겠다라고 한 번은 생각을 했어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이 지금은 거절을 했지만은 내가 관계를 잘 만들어 놓으면 다시 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상담은 그때가 끝이 아니고 여지를 남겨놔야겠죠. 여지를 남겨놓는 방법은 그거예요. 갈등하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 제가 그러면은 이틀 정도 생각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제가 수요일쯤 전화 한번 드릴까요? 그러면 10중 3, 4는 제가 연락할게요 라고 하지만은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내가 치료를 또 안 한다고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지금 공을 들였는데 그것까지 놓으라고는 안 하거든요. 그러면은 전화 그러면 언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알려주거든요. 그럼 두 번째 전화하면 이미 아까 말한 것처럼 정이 좀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 2-3명은 한단 말이에요. 그치? 여지를 남겨두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여지를 막연하게 남겨둘 필요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제가 언제 다시 전화를 드릴게요.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 놓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죠. 전화까지 해줘, 나한테? 좋죠. 지금까지 한 게 상담의 순서도예요. 자, 구매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구매자, 환자의 마음. 병원에 오면 환자는 2가지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물건을 사러 갔을 때에도 2가지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 있죠?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사고 싶다, 꼭 사야 되는 걸까. 그렇죠? 치료도 마찬가지로 치료를 하고 싶은 마음과 치료를 안 하면 안 될까라는 마음, 긍정적인 마음과 부정적인 마음이 둘 다 있는 상태로 치과에 오죠. 그럼 상담자의 역할은 뭐죠? 당연히 하고 싶은 마음을 크게 만들어주고 하기 싫은 마음을 없애주는 게 우리의 역할인 거죠. 자, 그럼 하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크게 만들어줄 것인가? 당연히 구매했을 때, 치료했을 때 좋은 점에 대해 설명을 해줘야겠죠. 네가 이거를 치료를 하면은 지금보다 20년은 더 젊어져 보일 거야. 지금은 뭐 10파운드의 힘인데 이걸 하게 되면 20파운드의 힘으로 고기를, 갈비를 뜯어 먹을 수 있을 거야 라든지, 치료했을 때의 좋은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겠죠. 또 동시에 치료를 안 했을 때 나빠지는 점, 아까도 말한 것처럼 치료를 안 하면 너는 5년 내에 죽는다. 네? 그래서 하고 싶으면 그래? 나 죽어?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겠고요.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하고 싶은 마음을 크게 만드는 거는 좋은 점, 그리고 하지 않았을 때 큰일 나는 점에 대해 설명을 해줘야죠. 적당히 겁을 줘야죠, 환자한테. 왜냐하면 우리가 나쁜 걸 권하는 건 아니니까,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자, 여기서 하고 싶은 마음을 크게 만들어주기는 뭐냐면은, 그런데 왜 연세휴 치과에서 그리고 바이스 치과에서 해야 되는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마음을 크게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죠. 그죠? 치료해야 돼. 근데 난 여기서 안 할래.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제 여기서 치료하고 싶은 마음을 크게 만들어주는 것도 당연히 여기만의 장점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사실 우리만의 장점은 특별한 건 없어요. 물론 이제 뭐 다 전문의 선생님, 전문의 원장님이시고 10년 이상의 임상 경험이 있고 뭐 대학병원 수준의 진료를 하고 뭐 안전한 진료를 하고 뭐 소독 시스템이 어떻고, 다 웬만한 병원들은 다 갖고 있는 장점인데, 그래도 이거를 한 번 더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기만의 장점 스스로 느끼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는 10년, 20년 계속 오시는 단골이 있어요. 저희 부모님도 여기에서 치료를 했어요. 왜? 우리 원장님 너무 잘하시니까. 그래서 객관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좀 더 나한테 구체적이고 특별한 경험들 같은 것도 설명을 해주면 되죠. 우리 원장님은 제주도에서도 치료받으러 와요. 이런 것들, 이런 장점들을 설명해 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 얘기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그 장점을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또 우리 원장님은 얼마나 잘하시는지, 그래서 내가 한번 치료를 받았는데 정말 안 아프게 잘하시더라, 우리 부모님도 여기서 치료를 받으셨고, 뭐 이런 장점들을 설명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좋죠. 또 우리 여기서 치료하면 AS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 아세요? AS를 하신 분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 우리 원장님 치료를 너무 잘하시니까.
AS를 안 해요 다. 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장점을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있잖아요. 다 이거. AS 시스템 보여주면서. 그런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무튼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죠. 당신만의 혜택도 얘기를 해줘야 돼. 당신만의 혜택. 여기서 당신만의 혜택은 뭐냐면은 우리 다 사실 DC 해주잖아요. 다 DC 해주는데 DC를 해준다 하더라도 우리 병원은 이제 교정이 원래 주인 병원이니까 교정 환자들은 10% 할인을 해줘요. 천식 치료를. 그거를 교정 환자가 고마워할까? 고마워하지 않죠. 타화받는 거. 여러분들이 할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이거를 모든 사람한테 해준다는 느낌을 갖게 해주면 그거는 하나만 하죠. 너만 해준다는 특별한 느낌을 가질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죠? 귓속말로 해주면 돼요. 아니 다른 환자 다 듣고 있는데 어머님 뭐 20% 해드릴게요 이러면은 다른 환자들도 기분 나쁘고 그래? 나는 15%밖에 안 해줘 이럴 수도 있고 이거 다 해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귓속말로 하면 뭔가 은밀한 거 같잖아요. 그렇죠? 귓속말로 해야지 조용하게. 그리고 이유를 얘기를 해야지 돼. 괜히 왜 나한테 갑자기 이렇게 잘해줘? 이거 뭔가 사기가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오해를 갖게 되잖아요. 의심을 갖게 되죠. 의심을. 그때 아무 얘기나 던지면 돼요. 어머님이 너무 예뻐서라든지 네가 너무 귀여워서라든지 아니면 어머님이 돌아가신 우리 어머님과 너무 닮아서라든지 이유가 있어야 돼. 이유가 없이 베푸는 호의는 사람들의 의심을 품게 되거든. 이거 사기꾼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유를 대고 거기에 대해서 호의를 베풀면은 아 여기서 해야겠구나. 네가 나한테 이렇게까지 잘해주는데 내가 너희 돌아가신 어머님이랑 닮았다는데 내가 너를 버리고 간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당신만의 혜택을 느끼게 해줘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기 싫은 마음을 작게 만들어줘야겠죠. 사람들이 치료를 시작하지 못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표면적인 이유일 수도 있고 진짜 이유일 수도 있고. 세 가지는 뭐냐면은 시간. 지금 시간이 없어요. 두 번째로 통증에 대한 두려움. 아플까봐. 남자들이 의외로 아플까봐 치료를 못해요. 근데 그 얘기를 못해요. 창피하니까. 여자들한테, 젊은 아가씨들한테 어떻게 내가 아프다는 걸 얘기를 할 상남자처럼 생겼는데 그럴 순 없죠. 근데 사실은 통증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커요. 그 다음 마지막이 가격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치과 치료를 안 하는 이유는 세 가지가 다예요. 시간, 통증, 돈이 없어서. 세 가지죠.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을 할 것인가? 시간은 주로 첫날 발생해요.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는 시간은 큰 문제는 안 되고 아까 실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시간을 미리 파악해서 그 시간에 잡아주고 약속을 미리 여러 개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사람에 따라서 뭐 짧게 많이 잡아주거나 길게 덩어리로 잡아주거나 뭐 그런 부분들은 이 사람이 시작하고 난 다음에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첫날 문제거든요. 첫날 이 사람 망설이다가 이제 그런 경우 있어요. 얼마나 걸려요? 오늘 이제 레진 2개 딱 하고 가면 좋겠는데 얼마나 걸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그건 물어봐야겠죠. 언제까지 나가시면 돼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이건 물어봐야겠죠. 근데 이제 언제까지 나가게 된다고 하면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치과에 내가 볼 일이 10분 후에 있는데 온 사람 없잖아요. 보통은 내가 치과에 4시에 오면 그 다음 약속은 5시 반이나 6시란 말이죠. 대부분 뒤에 못해도 30분은 남기고 있는데 왠지 좀 뭐랄까 좀 주저하는 상태에서 핑계거리를 한번 대는 게 시간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싶으면은 나 약속 늦을 것 같아. 오늘은 왠지 길도 막힐 것 같고 금요일이잖아.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다음에 할게요. 이렇게 된다.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이 정말 시간 때문은 아니고 뭐 아플까봐 혹은 비용 때문에 내가 여기서 치료하는 것이 잘하는 일일까라는 생각 때문에 치료를 안 하는 거지 사실 시간 때문에 아닌데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엇갈려 버리면 그걸 핑계로 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출발에 대한 시간을 확인을 하고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 안에 끝나는 걸로 다 얘기를 해야 돼. 이 사람이 지금 4시 20분인데 5시에 나가야 된다고 하고 이 치료가 얼마나 걸리냐고 물어보면 얼마 걸려야 되죠? 30분 걸리는 거예요. 30분. 왜냐하면 우리는 30분 어치
치료를 해드리면 되니까. 왜? 첫날 왔으니까 무엇이라도 하고 가지 않으면 이 사람이 다시 온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의 시간 상태를 파악을 하고 그 안에 끝난다라는 걸 설명을 해줘야지 이 사람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좀 넉넉하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40분 걸릴 거예요. 뭐 50분 걸릴 거예요. 이러면 하지 말라는 거랑 똑같은 얘기죠. 5시에 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그래요. 내가 5시에 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5시 5분쯤 나간다고 이 사람이 가다가 죽을까? 이 사람이 가서 약속이 늦었다고 상대방의 칼로 찌를까? 내 생각에는 안 그럴 것 같아. 치과 치료 받는 건 좀 굉장히 좀 나름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5분, 10분 정도 늦는 거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줄여서 얘기를 해도 크게 뭐 죽는 사람 없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한계 시간을 확인을 하고 그 시간에 맞춰서 끝내드려야겠지만은 상담할 때는 그 시간 안에 끝난다는 거를 느끼게 해줘야지 이 사람이 핑계가 생기지가 않으니까. 이 사람의 기분은 좀 묘해서 20분, 25분 걸린다고 하면 굉장히 부담감이 적게 느껴지는데 40분 이러면은 좀 부담감이 좀 느껴지고 또 50분 이러면은 견딜 수 있는데 1시간 반 이러면 좀 부담이 확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얘기한 시간을 환자한테 지켜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일단은 조금은 좀 당겨서 얘기를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 있다면 뭐 대단한 신뢰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대부분이니까. 어쨌든 시간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시간을 확인하고 부담이 안 되는 시간만큼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로 통증에 대한 두려움. 사실 치료를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아픈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치료를 시작하기 전부터 우리가 아프다고 겁을 줄 필요는 없죠. 치료를 하기 전에는 최대한 안 아프게 한다는 거를 강조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비외과적인 수술 처치들이 있잖아요. 하나도 안 아픈 치료들. 뭐 교정 장치를 붙인다거나 물론 붙이고 가면 이제 아프겠지만 하는 동안에는 안 아픈 것들이 있잖아요. 이 안 아픈 것들에 대해서도 환자들은 잘 모르거든요. 환자들이 일단 뭔가 하면 다 아프지 않을까, 입을 벌리고 있으면 뭔가 아프지 않을까라고 이제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분의 치과 치료, 네가 오늘 하는 건 아픈 게 하나도 없어라는 걸 알려줘야 되고, 아플 치료들은 미리 마취를 해줘. 그런데 마취는 우리 원장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안 아프게 해주셔서 아까도 마취를 한지 모르고 환자들이 마취 언제 해요라고 묻기까지 했어. 이런 얘기들을 환자들한테 해서 아 정말 여기는 마취를 안 아프게 해주는구나,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게 여러분들이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결국에 원장님 마취를 했는데 원장님이 그날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좀 마취를 빨리 넣었어요. 그게 좀 아팠어. 그렇지만 나는 이미 아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아 이건 내가 잘못돼서 내가 좀 아프게 느끼는 거지 이 원장님은 아프게 났을 리가 없어라는, 물론 그렇진 않겠지만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미리 얘기를 잘 해야 돼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심리적 마취인 거죠. 심리적 마취를 충분히 해야 돼요. 물론 이제 원장님이 마취를 정말 안 아프게 잘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되죠. 환자들이 치료를 잘한다 못한다고 판가름하는 이유 뭐 기준 중에 하나는 아프게 안 하면 일단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마취를 하면 다 안 아파. 무조건 안 아파. 근데 마취가 문제인데 마취는 우리 병원이 제일 잘해. 우리 원장이 제일 잘하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마취 했는지도 몰라. 이렇게 계속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의 통증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줘야 되고, 바르는 마취도 너는 충분히 다른 사람보다 2배 더 발라줄게. 많이 발라주는 거지. 통증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줘야 돼요. 자존심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어요. 애들한테는. 혹은 이제 뭐 3학년인데 잘 못하는, 물론 이제 자존심 없는 애들도 많아요.
야, 이건 7살에도 할 수 있어. 7살에도 했어. 그러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랑 상관없이 저는 자존심이 없어요. 그냥 울래요. 이런 애들도 있죠. 세 번째로 가격과의 싸움이죠. 가격에 대해서 구매자들은 두 가지 고민이 있어요. 첫 번째로 이 가격이 정당한가? 내가 바가지를 쓰는 게 아닌가? 이 치과 뭔가 좀 사람 봐가면서 바가지를 쓰는 게 아닌가? 이 치과 너무 비싼 게 아닌가? 이런 이 가격이 정당한가에 대한 고민이 있고, 두 번째로는 그거랑 상관없이 내가 과연 이 치료비를 지불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이제 고민을 갖게 되죠. 이게 가격에 대한 고민이에요. 첫 번째로 가격이 정당한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물건 살 때 정찰제를 일단은 생각을 해보면은 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모든 병원에는 이와 같이 가격표 책자들이 있어요. 그죠? 수가표가 있죠. 그래서 설명이 쫙 있고 사진도 있고, 그래서 비밀 교정, STB 비밀 교정은 얼마, 콤비 교정은 얼마, 클리어 루틴 얼마, 클리피시는 얼마, 다 여러분들 다 있죠. 이런 가격표. 교정 치료 말고도 뭐 임플란트는 얼마, 다 이런 게 있죠. 이거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내가 바가지를 쓰고 있지는 않구나. 이 병원이 그냥 다른 데에 비해서 비싸. 우리가 백화점에 가서 굉장히 비싼 물건을 봤을 때 이 물건의 가격이 정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진 않구나. 비싼 물건이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이 치과의 치료비가 그냥 비싸구나, 다른 데보다 뭐 다 비싼 이유가 있겠지, 뭐 이 정도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이 가격이 나한테 지금 덤텅이를 쓰고 있다라는 느낌을 없애주는 게 이제 필요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담할 때 그냥 뭐 인레이는 얼마, 레진은 얼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귀찮더라도 이거를 가져다가 보여드리는 거죠. 왠지 이거 있으면 있어 보이잖아요. 우리 병원 되게 있어 보이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뭐 인레이는 뭐 33만원, 36만원이고, 세라믹 인레이는 33만원이고, 뭐 레진 수보가 앞니는 15만원이고 오니는 12만원이네요. 이렇게 이제 이거를 보여주고 상담을 하면은 적어도 이 사람이 내가 지금 바가지를 쓰고 있지는 않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교정치료도 마찬가지로 뭐 이런 책자를 보여줘도 되고, 이와 같이 이제 교정치료 비용 내역서가 있어서 장치별로 다 이제 가격이 있어서 이거를 보여주면 상담을 하면은 말하는 여러분도 편하고 듣는 사람도 머리에 들어오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가격이 정당한가에 대한 의문을 없애주겠죠. 또 이 가격이 정당한가에 아까 말한 대로 바가지뿐만 아니라 좀 높은 느낌이 있는데 다른 치과랑 비교했을 때 조금 높은 것 같아.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역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뾰족한 수는 없어요. 그냥 우리 병원의 진료 퀄리티가 좋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 이유가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집에 가서 분석하는 사람은 100명 중에 1명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유만 얘기하면 그래서 비싸구나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이유,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전문이고 뭐 경험이 얼마나 되고 연세대학교 나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부산에서도 치료받으러 오고 뭐 어떻게 저쩌고 이런 얘기들을 해줘. 우리 병원의 진료 퀄리티가 주변의 싼 치과에 비해서 우리가 훨씬 잘하기 때문에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는 AS 시스템도 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은 이 가격이 정당한가에 대한 질문을 풀어나갈 수 있죠. 두 번째로, 나는 이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가. 일단은 뭐 치료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병원이 바가지를 씌우는 것 같지도 않고 치료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이 치료비를 감당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이제 고민이 있으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풀어줄 것인가. 이것들은 이제 치료 계획과 비용 납부의 유연성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접근을 해야겠죠. 무조건 한 번에 다 해라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나눠서 하게끔 해주고, 보험 진료부터 하게끔 해주고, 월별 치료 목표를 정해주는 것도 좋죠. 6월 달에는 이만큼, 7월 달에는 뭐 이만큼,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특별한 혜택을 드린다라고 생각을 해야죠. 원래는 나눠서 지불을 못하게 해드리는데 뭐
당신만 님만 예뻐서 나눠서 지불을 할 수 있게 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사람들은 다 좋아하는 게 달라요. 다 묶어서 한 번에 내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묶은 거를 나눠서 내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날 한 걸 그날 내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 현금을 한 번에 내서 많이 깎고 싶은 사람도 있고, 최대한 카드로 분납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지불하는 방법에 선호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치료 계획을 세워주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가격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풀어나가면은 상담을 성공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슬슬 지칠 시간이에요. 구매 원리 1. 구매 결정 후 마지막 의문. 우리가 무언가를 샀을 때 마지막 의문을 가져요. 이제 한다고는 했는데 내가 과연 합리적인 혹은 스마트한 올바른 구매를 했는가, 올바른 치료 결정을 하였는가, 이렇게 의문을 갖거든요. 의문을 가지면 사람이 돌아가서 번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번복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게 아까 말한 마무리, 구매의 확정이에요. 구매는 최대한 빨리 확정 지어야 돼요. 구매의 확정은 아까 말한 대로 치료를 무엇이든지 간에 시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비용 결제를 해야지, 조금이라도 해야지 구매가 확정될 거예요.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돈을 낸 이후로에는 그거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안 해요. 물론 카드값이 날라오면은 좀 후회가 밀려오긴 하지만은 그 전까지는 후회를 안 하죠. 카드를 긁기 전까지 고민을 하지, 긁은 다음부터는 되게 고민을 하지 않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날 치료를 시작하고 비용 결제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구매 원리. 이게 챕터가 5까지 있는데 이해했나봐요. 이제 3, 4, 5가 남았는데 시간이 다 됐네.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다음에 또 해요. 구매의 원리. 구매 결정은 누가 하는가? 이성하고 감성. 이성보다는 감성이 중요하죠. 감성이나 감정은 무엇에 좌우되는가? 감성이나 감정은 감각에 의해서 좌우가 되죠. 감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시각이라든지 청각적으로 느끼는 게 감각이겠고, 그러한 감각들이 쌓여서 나도 모르게 좋다, 나도 모르게 나쁘다라는 결정을 내려서 구매를 하기도 하고 구매를 거절하기도 하는 거죠. 이성적으로 구매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구매는 감성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자친구를 사귀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유를 물어보면 좋을 때 잘 모르죠. 물론 나중에 가서 이제 이유를 찾으려고 억지로 찾는데 처음에는 이유를 잘 몰라요. 그냥 좋은 거죠. 왜 그냥 좋을까? 이성적으로 생각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감각이 쌓이면 좋다라고 결정을 할 수도 있고 싫다라고 결정을 할 수도 있죠. 감각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6가지가 있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감각의 첫 번째는 시각이죠. 시각.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시각적인 자료가 필요하고, 여러분의 외모가 되게 중요해요. 외모가 여러분들이 다 예쁠 필요는 없지만은 최소한 사람들한테 호감을 주는 외모라든지 전문가적인 느낌을 줄 수 있는 복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상담자에게 필요한 건 2가지예요. 호감을 줄 수 있는 친절한 태도와 표정, 그리고 2번째로 그러면서 전문적이어야 돼요. 전문적인. 그 다음에 청각. 청각에서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청각은 여러분들이 이제 상담하는 내용인데 사실은 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말투라든지 말의 속도라든지 말의 두께, 온도,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자세히 하면 좋은데 시간이 없어서 촉각도 중요해요. 촉각. 음성 언어 대신에 필요한 게 촉각이죠. 촉각. 상담하다가 어머님들 갑자기 손을 이렇게, 물론 이제 갑자기 잡으면은 놀랄 수 있겠지만 손을 잡아서
이 손과 손의 오고 가는 온도 속에서 우리가 레포가 만들어지고 이 작은 손이 있는데 어떻게 나를 거절하고 그냥 가겠어. 이 촉각이 되게 중요하죠. 자, 3은 벌써 끝났어요. 이제 여러분들 언제 끝나나 하지만 뒤에 짧기 때문에 금방 끝나요. 상담의 팁만 하고 오늘은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5번은 나중에 할게요. 상담의 팁. 우선 환자의 성향을 파악해야 돼요. 여러 가지로 환자의 성향을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은 능동적인 사람인지 수동적인 사람인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능동적인 사람은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화내고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알아서 치료계획 세우고 스케줄 짜고 비용도 그 사람이 알아서 하도록 유도를 이렇게 해주는 게 필요해요. 수동적인 사람은 결정을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남동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렇게 가이드를 해서 치료계획도 세워주고 이렇게 하면 좋겠지 뭐 이렇게 아이 잘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끌어내줘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우리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이 망설일 때 과연 이 사람이 왜 갈등을 할까 이거를 빨리 파악을 해야 돼. 아플까 봐 못하는 거지 돈 때문에 못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갈등 요인을 파악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의 경제력 아까 어디 사느냐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 이유가 어디 사는지 직업에 따라서 이 사람의 지불 능력이라든지 경제력 같은 것들을 알 수가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어쨌든 외모를 보면 대충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경제력인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꼭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왁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면 안 돼요. 치료 계획도 유연하게, 비용 지불 계획도 유연하게. 세 번째로 특별함을 인식시키기. 다른 사람이 상담하는 거랑 똑같이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제가 가르쳐준 대로의 상담법을 활용을 하면서 여러분만의 나름 특별한 상담법을 만들어서 상담으로 왔을 때 이 친구는 되게 좀 다르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상담할 때 명함을 드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다르죠. 그 다음에 배려를 아까 말한 대로 귓속말 배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특별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요새 과잉진료가 문제니까 과잉진료를 떠올리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일을 한 다음에 치료 안 해도 되는 것들 시제로 있잖아요. 시제로도 묶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C2, C1 치료해야 되는 것만 설명하면 안 되고 C제로도 설명을 해주고 여기도 약간 안 좋은데 초기 충치가 있긴 한데 아직은 치료하기엔 좀 아까우니까 이걸 좀 관리를 해보죠. 저희가 이 닦는 법도 가르쳐 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이 사람은 이 병원은 과잉진료를 하지 않고 꼭 필요한 치료만 권하는구나. 나 이 치과를 믿어야겠다. 이런 신뢰가 싹 든다는 거죠. 다섯 번째로 마음의 위안, 완충제를 줘야 되는데 좋은 부분, 다행인 부분을 설명을 해주고 나쁜 부분을 설명을 해줘야 돼요. 너 나쁜 것만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자존심도 상하고 좌절하게 되기 때문에 좋은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고 다행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오른쪽의 이가 이런 거지 말하자면은 뽑지 않고 남은 이가 2개밖에 없었을 때 우리가 어머니 이를 26개나 뽑아야 돼요 이렇게 하기보다는 다행히도 2개는 살릴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좋은 부분을 먼저 설명을 해주고 나머지 안 좋은 부분들을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좋은 부분을 먼저 나한테 완충제를 준 다음에 거기에 대고 나쁜 거를 얘기를 해줘야지. 여섯 번째로 반복에 의한 동의 구하기. 우리가 시제로 같은 것도 미리미리 차트에 기록을 해두면 나중에 이 사람이 리콜책으로 왔을 때 다시 얘기하면은 전에 어머님 우리가 6개월 전에 상담을 했을 때 검진을 했을 때 여기 충치가 있었는데 지켜보자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좀 더 썩은 것 같아요. 이제 치료하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100% 치료를 하죠. 어느 날 갑자기 치료해야 된다고 하면은 거부감을 느낍니다. 교조 환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애들 같은 경우에 충치 있으면 바로 어머니한테 치료하라고 하면은 엄마한테 아니 매달 치료하러 오는데 도대체 충치 치료는 왜 안 봐준 거야 이렇게 화를 내잖아요. 충치가 있으면 일단 엄마를 불러서 얘가 여기가 지금 잘 안 닦여서 충치가 생길 것 같아요. 저희가 정말 꼼꼼하게 앞으로 관찰을 할 텐데 충치가 더 진행되면 그때는 치료해야 돼요 라고 말을 해놓고 그 다음 달에 왔을 때 안타깝게도 충치가 더 심해졌네요. 어머니 어쩔 수가 없네요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하면 엄마가 애를 뭐라고 하지 우리를 뭐라고 하지 않고 치료를 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기록이 되게 중요하고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중간에 대한 안심. 우리가 식당에 가면 메뉴판을 보면 맨 처음에 뭐가 써 있죠? 제일 비싼 게 맨 앞에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치료에 대해 설명을 할 때에도 항상 제일 비싼 거를 앞에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밀고 있는 그 상품은 중간에 위치하게끔, 그래서 중간 거를 선택할 수 있게끔 해줘야겠죠. 그래서 가장 비싼 것부터 설명하고 보여주기. 우리 자존심 때문에 제일 보통 우리 뭐 사러 가더라도 중간 거 하잖아요. 중간 거. 물론 성격에 따라서 난 무조건 제일 좋은 거 할 거야 이런 사람도 있기는 해요. 그런 사람들은 땡큐죠. 그죠? 시작한 느낌을 갖게 할게. 아까 말한 것처럼 그날 아주 간단한 거라도 시작을 했다라는 느낌을 갖고 이 병원을 떠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작은 치료라도 보험 치료라도 시작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다 끝난 다음에 결정에 대해서 잘했다고 칭찬을 해줘야 돼요. 사람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이걸 잘했나 못했나 의심을 갖고 가기 때문에 그날 정말 잘했다. 그러니까 C1이라도 RF라도 치료를 한 다음에 하면서 중간에 얘기를 자꾸 해야 돼요. 충치가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하네. 오늘 치료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라든지. 그래서 내가 정말 오늘 치료받고 간 게 정말 잘한 일이구나. 나는 오늘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이런 느낌을 갖고 갈 수 있도록 칭찬을 해서 다행이다 이런 마음으로 떠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지나치게 상업적으로 좀 얘기를 한 면이 있어요. 사실은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한번 진솔하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병원에서 원장님이 지나치게 치료를 하는 원장님 계세요? 환자들이 여러분들이 어디서 길에 가는 사람들 납치해서 끌고 와서 치료를 받기 입을 벌리게 했어요? 아니죠. 자기가 제 발로 걸어 들어와서 입을 벌렸고 정말 선량한 원장님들이 오일을 해서 치료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죠? 이건 굉장히 신성한 일이고 성스러운 일이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서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은 굉장히 고귀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비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왠지 우리가 위축되고 왠지 뭔지 모르게 부담감을 가지고 뭔지 모르게 비싼 치료를 권하면 죄의식을 갖게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굉장히 잘하는 일이고 장한 일이고 좋은 일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하셔야 돼요. 마지막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하고 가셔야 될 것은 복사해드린 거에도 있겠지만은 상담은 비용 상담이나 제품 상담이 아니라 레퍼를 쌓고 필요를 느끼게 한 다음에 그때 제품을 설명해서 가격을 묻게 하고 가격을 설명해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상담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두 가지 마음, 하고 싶은 마음과 하기 싫은 마음 중에서 하고 싶은 마음을 키워주고 하기 싫은 마음을 떨어뜨려주고, 하기 싫은 세 가지, 시간, 통증, 돈,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컨트롤하면은 여러분들이 좋은 상담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수고 많으셨고 다음에 또 그러면은 보도록 할게요.